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민 김유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하루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 그런 멘트를 잠깐 남겼어요. 어떤 멘트를 남겼냐면 피바람이 불 것인가 라는 멘트를 남겼어요.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날이었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제가 글을 남겼었는데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 지난주 미국 시장 자체가 흐름이 음봉 마감하면서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대단히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렸고, 자, 오전에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81,400원인데 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격을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2일에 제가 58,000원에 삼성전자를 사서 8만원 넘게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처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에서 블루칩 위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81,400원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바로 양봉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81,400원 화요일이었군요. 자, 삼성전자를 말씀 딱 드렸는데 매수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가 자 고점 83,100원, 그 다음날 83,300원까지 해서 자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외칠 겁니다. 자, 주가 자체 제가 화요일날 삼성전자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수요일날 목요일날까지 상승을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하락과 상승에 대한 이 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가 보시면 지난 7월 28일 저점을 기준으로 자 83,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랫동안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띠리리리리 하면서 369 기억나실 겁니다. 자, 가격 83,000원, 86,000원, 89,000원 대단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83,000원이 그러면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자 58,000원대에서 8, 9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올 1월달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올 1, 4분기, 2, 4분기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369만 기억해라. 83,000원, 86,000원, 89,000원만 기억하라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가 자체가 9만원대까지 찍은 다음에 9만원에서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89,000원, 86,000원, 83,000원이 뭐가 된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83,000원 깼다. 뭐예요? 이제는 들고 있을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79,000원대 삼성전자 78,000원대까지 해가지고 빠지는데 지지받고 올라왔지만 만약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더라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다시 6만원, 5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삼성전자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딱 올라옵니다. 8만원 올라옵니다. 81,000원대 올라옵니다. 강력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아, 올라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사세요. 당장 사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 하시던 우리 시청자분께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 과거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해했던 83,000원 가격, 86,000원 가격, 89,000원 가격이 이제는 뭐가 돼요? 저항이 되죠. 그러면 지난 8월 5일날 83,300원에 딱 올라가고 시초가 갭 상승 나오고 주가가 밀립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83,000원 딱 찍어줬습니다. 83,300원. 매도 자리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사람은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야.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냥 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놓고 얘기합니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날 매수하셨어요. 좋습니다. 2% 수익이 났습니다. 목요일날 83,300원 찍었어요. 83,000원이 대단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 깨고 떨어집니다. 매이저의 무슨 의지예요? 매도 의지예요. 그럼 매도해야 돼요? 매수 들고 있어야 돼요? 매도해야 되죠. 그럼 83,000원대에서 팔았어.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오늘 다시 노란톡방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삼성전자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노란톡방에 적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 리얼타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1,300원대 또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현명한 투자인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사도 된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수익이 2% 넘게 났어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2%를 챙깁니다. 플러스 2%. 그리고 다시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81,300원에 매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2%라는 수익을 이 기간 동안에, 자, 3일 만에, 이틀 동안이군요. 이 거래일 동안, 2일 동안 2%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진입을 해요. 이게 또 내일부터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이 더 플러스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이렇게 파동을 타면서 사야 할 타임과 매도에 팔아야 될 타임, 이걸 잘 잡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고 가야 된대. 주식은 모아간대. 팔지 말으래. 떨어져도 모으래. 올라가도 모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에 사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습니다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내가 매도할 자리를 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종목으로 2% 수익을 챙겼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냥 제로인 거예요. 손실나는 종목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손실나는 종목을 들고 가야 할 때가 있고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들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종목도 또 무조건 들고 가야 될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메이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라갈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잡음이 많아. 아니, 우리만 사가지고 주가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사. 그러면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그걸 갖고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삽니다. 상가 라인을 살 거예요. 한 층 라인을 다 살려고 했어요. 아주 몰래 샀어요. 딱. 이게 다 분양이 되고 나면은 호재를 빵 터트려가지고 주변에 뭐 병원이 딱 들어설 거야. 다 이제 짬짬이가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 라인을 다 살려고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내가 10개를 다 사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가 중간에 1개, 2개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그 재료 갖고 있는 거를 옆에 병원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야 지금 이거 뉴스 내면 안 될 것 같아. 야 잠깐 조용하게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그럼 상가 2개, 3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상가를 제가 샀습니다. 나머지 상가를 어떻게 해요? 분양받은 거를 비노가로 내깝니다. 제가 이래서 5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거래를 하나 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팀에게. 어떻게? 야 3억에 받아. 2억을 손해보고 팝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식이 이 2개, 3개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소식이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올라갈 걸 생각하고 이 5억짜리가 10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옆에 상가 하나가 5억짜리 분양받은 걸 3억에 내놓은 거야. 그럼 이 아이 2-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또 옆에 있던 상가 하나가 또 5억짜리에서 3억이 또 팝니다. 그럼 이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불안해요. 그때 옆에서 부동산 업자가 딱 얘기합니다. 야 여기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신들 그 분양받은 거 2-3개 있잖아. 그거 누가 산대. 그거 누가 3억 5천에 산대. 그럼 불안불안한 거야. 3억 5천에 딱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 긁어 모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뉴스를 딱 때려요. 여기 있다. 새로운 큰 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5억짜리가 10억이 딱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딱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주식을 부동산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주가 조금 옆에 누가 그래 분양가 떨어졌어. 플러스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항상 어떻게 메이저하고 동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핫이슈죠, 카카오뱅크. 자, 어제 지난 금요일날 상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고가 27.65%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물으셨냐면은
아침 9시 5분이었나? 아무튼 9시 그 장 초반 출발할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뱅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물으셨어요. 제가 홀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홀딩 얘기합니다. 홀딩. 9시 한 5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예요. 사야 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될 때. 그럼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카카오뱅크를 제가 홀딩하세요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네, 화면에 보이군요. 예, 카카오 어느 누군가 옆에서 카카오 팔아야 되냐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2번. 자, 2번이는 뭐예요? 아니요라는 의미예요. 네. 아니요. 홀딩 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빵빵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심플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구간을 넘어갈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지난 금요일날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자, 잘 보세요. 디테일함이 여러분들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내일 가르쳐드릴게요. 저도 밀당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 퍼드리고 나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게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호의가 권리가 되면 안 돼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가르쳐드리고 했더니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요, 여러분들 먼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상한 강의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주식 안에 뭐가 있어요?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가. 자, 카카오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제가 얘기 안 드리면 또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 걷어들인 물량이 있어요. 장 마감할 때 야,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카카오뱅크를 싹 긁어 모읍니다. 얼마를? 2,000주를요. 2,000주를 싹 긁어 모아요. 69,000원짜리 종목이죠. 거의 7만 원에 가까운 종목이죠. 7만 원에 가까운 종목을 어느 누군가가 200만 주죠. 2,000주가 아니죠. 200만 주죠. 200만 주를 한 방에 확 긁어 올라옵니다. 자, 무슨 의지일까요? 올라가겠다는 의지야, 내려가겠다는 의지예요? 올라가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건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거야. 그냥 우리 부동산 또 잠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최근 2년 동안 올라간 게 거의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호가 자체가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고 있는데, 자, 현재 매매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대해서 30억이라고 합시다. 30억이에요. 근데 분명히 작년 말에는 20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초에는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1년 동안 20억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더블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30억이 되어 있어요. 어떤 후회를 하죠? 20억대 샀으면은 30억 됐을 텐데. 근데 20억이 됐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10억에서 20억 됐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죠. 물론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과수급. 과수급의 의미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많이 올라왔지만 이 또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매수한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날 야, 오늘 월요일 날 더 올라갈 거라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2천만 주를 싸그리 사버립니다. 2천만 주를 확 잡아 제끼죠. 그럼 2천만 주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갔어요. 무슨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오늘 올라간 날이죠. 또 오늘 보세요.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랬더니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의 지인분께서 이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데 무서운 거야. 이거 팔아야 되나? 질문을 하신 거여서 제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요, 2번. 아니요, 2번. 홀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홀딩했더니 이 아이가 딱 몇 프로트 올라갑니까? 6.49%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놀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갑니다. 그죠? 몇 프로 갑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십시오. 26%까지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인트 자체가 9.89%에 대략 9%, 10% 올라왔을 때 저에게 문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몇 퍼센트 가요? 몇 퍼센트 간다? 26. 몇 퍼센트까지? 26% 넘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저에게 문의를 했었을 때보다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갔어요. 이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갔다? 자, 10%라고 가정합시다. 9. 몇 프로니까. 자, 26%예요. 그럼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예요? 16%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16%. 근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걸 홀딩해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이냐. 근데 물론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만큼 10% 정도만 올라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 더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느 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이거 살까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예쁜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이모티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쳤냐고! 네, 미쳤냐고! 예, 여기서 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그랬어요. 이모티콘으로요. 네, 직접 쓴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열려있긴 하나, 이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게 복마감이 된다면 내일이죠. 내일 추가 상승이 열려요. 자리 자체가.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오늘 꼬리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내일은 추가 하락 더 눌림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사도 되지만은 인지하지 못하면은 최고가의 상투를 잡게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럼 이 종목이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87,800원? 가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87,000원대 정도로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사실 분들은 사도 좋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왜 그랬을까요?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합니다. 자,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죠. 빰빰. 그럼 뭐가 여기 발생하죠? 추세가 만들어지죠. 보일까요? 이 아이가 무너지면은 하락할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메이저 마음입니다. 지지받고 넘어갈 수도 있고 지지받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돼요? 매시 분초로 보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우량주죠. 네, 공모가가 대단히 높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78,500원이죠. 자, 높은 가격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등락률 자체가 상장 대비 50%가 넘습니까 지금? 그쵸? 저가 자체 51,000원에서 81,000원까지 올라가니까 대략적으로 5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6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놓고 봤었을 때 저가 대비 플러스 60%가 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요, 우량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급등주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급등주에 속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시분, 네, 초단위까지입니다. 그 환경에서 매수 매도를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카카오뱅크가 네, MCSI 뭐 지수 편입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카카오뱅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매도한대 카카오뱅크. 왜? 아니 이거 하락하겠대. 여기서 매도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공모주 받은 입장을 봤을 때는 이미 수익이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60%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대박 터졌죠. 언제라도 이 사람들은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시그널이 조금만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합니다. 왜? 충분히 수익 났고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면 돼요. 이게 파동을 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종목들을 손실 중이지만 보유해야 할 아이들이 있고요. 수익이지만 팔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체를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근데 그 결정 의사를 내리는 데 있어서요. 타임 프레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기 투자냐, 중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에 따라 가지고 매도와 매수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들이 달라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매수를 들고 가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도해야 될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가 옳고 중장타가 틀리다가 아니고, 혹은 반대로 중장타가 옳고 단타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타임프레임 기준에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단타가요 중장타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중장타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그거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자, 장기적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이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좋은 주식, 자, 좋은 항목으로 그 주식을 샀어요. 자, 10,000원짜리가 자 100만 원 갖다 칩시다. 하지만 그냥 보유가 아니라 오를 때 팔아주고, 다시 떨어질 때 사고, 다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 파동을 같이 따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단순히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돼갖고 100배 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5배 이상의 수익이 더 나게 됩니다. 이건 물론 트레이딩 타임을 잘 찾았을 때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술이 없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한 게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만큼 나의 계좌의 수익률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제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또 문의를 하셨어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또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 물으셨는데,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물으시길래 에코프로 홀딩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적으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에코프로 홀딩하라고 하셔가지고 상한가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날이었는데, 여튼 자, 이렇듯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계단 상승을 합니다. 계단 상승하면서 5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고가 라인을 넘어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빡! 그리고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면서 자,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 말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듯 이 종목을 또 상한가까지 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알 필요가 있겠다.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상한가 같다라고 적어주셨던 또 다른 우리 시청자께서 또 SMCNC 잠깐 언급을 드리더라고요. 이 SMCNC는 제가 지난 그 8월 3일 날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상한가 갔었던 종목인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갔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자, 이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 또 가고 그 다음에 고가가 몇 퍼센트, 14%까지 가고 주가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SMCNC에 대해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군요. 네, 자, 죄송해요. SMC 상칠 수 있을까요? 질문하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가야 할 듯 라고 했더니 그날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를 드시고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까지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문을 하셨던 날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자, 더 올라가서 뭐 단기 몇 퍼센트입니까? 종가 기준으로 25%, 고가 기준으로 14%니까 뭐 복리 치지 않고 단위로만 치더라도 39%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틀 동안에. 자, 이러한 좀 강한 종목인데, 또 저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SMCNC를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자, SMCNC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SMCNC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은 아주 눌림목이 좋은 자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 자체가 매집을 마무리하고요. 자, 상승 파동을 한 파동, 두 파동 만들고 두 파동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눌림목인 중인 거야. 눌림목. 풀백 포인트예요. 이 자리는 다시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다시 한번 3파동을 만들어야 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SMCNC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000원 아래로 만약에 내려온다,
4,900원대 정도에서 이 아이를 매수를 한다면은 아마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30분봉 잠깐 열어놨는데요. 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쭉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죠. 자, 근데 하락이 지금 오늘까지 하락 2파가 진행됐어요. 자, 내일 이 SMCNC라는 녀석이 만약에 대운봉이 빡 떨어진다. 그러면 종가 부근에 돼가지고 땡큐 하고 사주면 좋아요. 왜냐고요? 이 종목 6,860원 고점 찍을 때 매수하셨던 또 불쌍한 또 투자자분 입장에 봤을 때는 주가가 자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그 다음날 질질 빠졌다가 6일날 올라갈 거야 한번 희망을 줬다가 메롱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추가 하락이 덜컥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있잖아요. 투자 심리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대운봉이 이렇게 빡 떨어진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불안해. 그죠? 이제 손절이 나오는 거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손절 타임 놓쳤는데 내일 아침이라도 하락, 개파락이 그냥 빡 떨어지면서 훅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갑니까? 내 머리하고 손가락이 따로 놀죠. 네, 손절이 나가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가 나요? 매수해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혹은 대파동을 한 파동 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영역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SMCNC라는 종목도 자 내일과 모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5,000원 아래로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아마 좋은 매수 타임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SMCNC라는 종목 다시 한번 봐드린 것 또한 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그리고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함을 표시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추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좋은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 방송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세 개면은 정말 우리가 참 유연하게 매끄럽게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주변에 분들 만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세상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뭐 종목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삼성전자는 실적이 어떻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어떻고 혹은 뭐 카카오뱅크는 지수 편입 종목 될까 말까라든지 기타 뭐 다른 뉴스들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SMCNC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매수하십시오. 혹은 손절하십시오. 혹은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세요, 파세요. 결정 못합니다. 왜냐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봤지. 떨어지면은 입국 다물고 올라가면은 이만큼 수익 났습니다 이야기하고 그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든 좀 생활을 좀 윤택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얘기를 드려요. 그 기준이 뭐다? 바로 차트예요. 차트를 통해서 돈이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홀딩하는 거고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저의 투자 모토인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세력이 나가면 그 종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을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나는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광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운영진 분들이 빠르게 관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방을 잠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글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 계시면 장중에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많은 혜택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야무지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나만의 사연까지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허락하는 선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첫 번째 선정자님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선정자님은 3번 방에서 선정됐습니다. 닉네임 돈 좀 벌자님인데요. 제가 아까 노란톡에서 봤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하면 되나요? 종목은 한 개만 신청하면 되나요?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돈 좀 벌자님 꼭 선정이 되도록 기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좀 제작진 분들께 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정자님 돈 좀 벌자님 종목명은 액세스바이오, 매수가는 28,150원, 비중은 15%입니다.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돈 좀 벌자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액세스바이오가 어떤 회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똑같습니다. 몰라요 정말. 네, 무식한 전문가예요. 네, 무식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액세스바이오 바이오가 붙었으니까 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구나 정도밖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부끄럽습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차트를 보시는데 제가 선 2개를 적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선 2개. 어떤 선일까요? 지난 올해 4월달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보였는데요. 자, 4월 30일 고점, 그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에 고점, 그리고 4월 1일에 최저점, 그리고 6월 한 두째 정도의 최저점 포인트, 이 라인들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많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어떤 특정 종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만큼 갈 것 같아. 언제 갈 거야? 말 못해. 그 가격 마저 틀려. 얘기 목표가를 접어놨는데 바로 안 가고 빠져. 실적이 터졌는데 주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빠져. 해설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선 2개를 딱 끝내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지난 7월 달에 왜 가다가 밀렸느냐. 그리고 액세스바이오가 지난주에 왜 올라갔다가 떨어졌느냐. 여러분들, 자,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 하나로 끝낸다니까요.
마켓메이커가 주가를 올릴 때 어디까지 올릴 거야, 주가를 올릴 때 어디까지 올릴 거야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 네, 타이슨이 그랬습니까? 맞을 때까지는 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 맞고 나면은 그제서야 내가 저기서 얻어 터졌구나 하지 않습니까? 차트가 후행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마켓메이커들이, 메이저들이 이 종목을 관할하는 주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지를 간파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예,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자, 언제 어떻게 여쭤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보세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제 멘트가요, 절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날 만약에 물으셨다면 저는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있잖아, 엑세스바이오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러한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 추세 상단에 저항을 받을 테니 그 라인이 매도 타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만드는 우측 상단 어깨 라인까지 왔을 때 매도 타임이 될 거야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걸 지난주에 노란톡방이 됐던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상담 드렸던 간에 이 자리에서 상담 드렸다는 내용과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 멘트가 틀림이 있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한 거,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똑같은 자리를 너 한번 분석해봐라고 했을 때 저의 멘트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매매 기준이에요. 돈을 잃더라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돈을 따는 것 또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운에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분석했을 때 이런 멘트를 남겼을 거예요. 헤드앤숄더에 대한 우측 어깨 라인, 그리고 하락 추세에 대해서 두들겨 맞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그러고 나서 주중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이날 어떻게 볼까요? 지난 8월 4일 수요일 날입니다. 이 고가 라인이 형성된 포인트가 어딘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깨 라인 맞지 않습니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얘기합니다. 저항선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가 갭이 떴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더란 얘기야. 그 이유가 뭐야? 마켓메이커가 시초가 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장이 시작할 때 시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요? 이 종목을 관할하고 있는 마켓메이커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조작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없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요. 보통 소위 말하는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작전주가 아니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도 작전주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짬짬이죠. 왜? 시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그 타임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트를 분석하는 퀀트, 차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타임과 매도해야 될 타이밍을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팀, B팀 혹은 A회사, B회사, 회사가 다르고 팀이 다르지만 매매에 대한 기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진입하고 청산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들어가고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조그만 중소형주, 스몰캡 이런 아이들, 자, 매집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그 아이들 주체가 되고 만들기 때문에 작전주가 되고 또 위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그네들 작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를 작전을 하든 엑세스바이오를 작전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네들의 패를 보고 그 패에 맞춰서 진입과 청산하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야, 이거 상당 한번 올라갈 거야. 그렇지만 이 부분에 저항선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패를 읽어가는 거예요. 지나와서 얘기 드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아무리 자 엑세스바이오
제가 또 잘못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엑세스바이오니까 뭐 제약바이오니까 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멘트를 제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엑세스바이오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서칭하고 찾아볼 시간에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한 아이들과 매도한 아이들이 어떻게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는가 그것만 볼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재료 다 필요 없어요. 재료가 좋으면 매수할 것이고 재료가 나쁘면 매도할 것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재료들도 시장에서 마켓메이커들이 매스컴 통해 가지고 포장만 잘하면 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마켓메이커가 없어서 포장하지 못하면 그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엑세스바이오 자체가 자, 한번 흐름을 나중에 봐보세요. 우리 한밤님 이하 현재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이 종목이 정말 가고자 한다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라인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지가 돼야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지지 라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쌍바닥에 대한 포인트 자리, 저점 자리가 어디냐? 25,900원 포인트고 내일 주가가 하단 포인트 25,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이에요? 25,500원대 내외에서 공방이 치열할 건데 마켓메이커가 야 나는 하락할 거야 라고 의사를 딱 표현합니다. 25,500원대 깨진다. 그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회사가 무슨 재료가 뭐가 어쩌고 다 필요 없다니까? 아니 마켓메이커가 팔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매수할 가격과 매도해야 될 가격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우리 한밤님은 엑세스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에서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를 딱 그려놓고 여기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 일단 대피 올라타면 그때 다시 사셔도 돼. 수수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수료 무서워해서 사고 파는 거 현재 내 통장 계좌에 마이너스 치킨 게 두려워가지고 손절하지 않는다.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예요? 소탐 대시라 그러죠. 수수료 몇 푼, 뭐 손실 마이너스 2, 3%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손절 타임을 놓쳤다. 아래로 열렸었을 때는 2만 원 더 까고 내려갔을 때는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20%, 30%, 40% 빠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때 팔 것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셨던 그 히스토리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했는가? 어떻게 매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될 것인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계속되면 내 계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실수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좀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매매를 복귀하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기를 그래야만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가 우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25,500원대 가격을 좀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날다님, 종목명 DL, 매수가 82,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사연이 갈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인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볼매남 대표님 플리즈 남겨주셨는데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 대표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DL이라는 종목 빨리 봐볼게요. 자, DL 제가 차트를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리 날다님께서 DL을 10% 갖고 있고 82,6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선을 딱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D라는 종목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영어로 D하고 L을 쓴 것 같은데 별로 멋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가 보시면은 11만 원대 고가고요. 아래 저점은 43,000원 저점 보이네요. 그리고 이하에는요 한 3층 건물 지어놓은 것 같아요. 자, 65,000원대 하나, 그 다음에 9만 원대 하나 딱. 이렇게 한번 선을 3개를 그려볼게요. 몇 층 건물이야? 3층 건물이야. 딱 봤더니. 자,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건물. 근데 이 종목은요. 2층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왕래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3층 한번 갔다가 떨어지고 3층 갔다가 떨어지고 기분 나빠 1층 갔다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보이실까요? 지금 우리 DL님께서 갈 듯 말 듯 애간장 녹인다 했죠. 왜 그래요? 지금 2층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올라갈까 말까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차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봉 잠깐 봐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 3층 갔다가 보십시오. 3층 갔다가 야, 나 볼 거 다 봤어. 3층 전망 별로네? 그냥 빠진 거야. 어떤 상황이에요? 하단 포인트 75,000원대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고 8만 원대 저항입니다. 이 많은 포인트 놀다가 여기까지 지면 어떻게 돼요? 6만 원까지 빠지겠다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볼까요? 보시면 기관 수급 계속 매도 나오죠. 외국인 수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별로 수급 상황도 좋지 않죠. 흐름상으로는 지금 하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하다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 종목은요. 기본적인 최소한 못해도 생명선에 해당되는 5일선 위로 올라타야지 좀 지지가 됐겠구나.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물론 거래량은 적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적지만 지지라인 자체를 이미 깨졌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소 못해도 6만 원대까지 떨어져야지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 사볼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좀 전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고 계시다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90%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떨어져라. 더 사줄게. 그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라인이 1차, 2차 보시면 되게요. 6만 원대 그다음에 자 5만 원 내려간다. 5만 원 내려가면은 풀빵을 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일단은 대피해 놓고 보세요. 10%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7만 5천 원이 깨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 그래 손실 줘버려요. 줘버리고 주가가 올라온다. 주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10%가 아니라 20% 실어버린 거죠. 주가 올라오면은 퉁치고 올라오는 무슨 상황일까요? 자, 우리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노키오 코가 늘어났다가 줄였다 하듯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DL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L에 대한 시원한 이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세은님입니다. 종목명 KNN 매수가 2,198원, 비중은 45%입니다. 비중도 많은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괴롭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KNN 같이 볼게겠습니다. 자, KNN.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KNN을 잠깐 살짝 과거 차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KNN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선 두 개로 딱 끝내겠습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별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다? 자, KNN 보면 자, 고가 라인이 27,000원이고 그 아래에 2,300원이 있고 그 아래에 1,800원이 있고 그 아래에 1,600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가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 2, 3층으로 나눠진 거죠. 1층, 2층, 3층이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2층에서 고점 찍고서 쭉 떨어지니까 질질질질 빠져가지고 2층을 깨고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겠죠. 2층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1층까지 빠지겠죠. 자, 제 설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KNN과 조금 전에 봤던 DL이라는 종목은 다른 아이예요. 그런데 설명을 똑같이 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 나눴다. 그러면 하락할 수가 있다. 어디까지? 1600원까지 열어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빵! 확! 들어간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지나온 차트를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자, 1800원대 지지받고 턴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여기 포인트가 고가고 여기 포인트가 고가입니다. 이 포인트가 1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다. 설명드렸죠? DL 같은 경우에는 2층 하단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KNN 같은 경우는 앞서 2층 라인에 해당된 1800원대 지지받고 쌍바닥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는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럼 지금 KNN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매수 홀딩하고 있어라. 지금 거래량 바닥입니다. 그냥 가만히 관망할 필요가 있겠어요. 손절 라인 혹은 손절 라인 어디 잡으면 될까요? 손절 라인은 1780원대 나오겠네요. 손절하시거나 나는 좀 비중을 조절하겠다. 손절 없이 어차피 너는 빠져봤자 1600원이야. 1600원 와봐. 풀빵 할 거야. 이러한 비중 조절하시든지. 자, 여러분들, 제가 KNN 종목이라는 종목과 KNN 그 다음에 DL 이 두 종목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어떤 일하는 회사인지 몰라. 하지만 매수할 타임과 매도할 타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말씀드려요. 자, 좀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야, 그게 무슨 분석이야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시고 오세요. 저 상한가 빡빡 가는 종목들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내일 또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자,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차트에 대한 좀 기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